소파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 잠깐 오실 건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눈치가 없으시네. 요양원 같은 데 모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텐데.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아드릴게요. 순희 씨는 69세의 나이에 며느리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5만 원 상품권 하나 던져받고 제 카드로는 1,100만 원을 써버린 며느리. 그것도 모자라 친정어머니와 함께 얹혀 사는 눈치 없는 노인네라며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30년간 약사로 일하며 모든 걸 가족에게 바친 순희 씨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는지,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순이에요. 올해 69살이에요. 2019년까지 30년 동안 대구 동성로에서 건강약국을 운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환자들이 가져오는 처방전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약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건네주는 일,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은퇴할 때 약국이 들어있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아들 성우에게 증여했어요. 1층은 약국,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으로 임대를 주고 있었거든요. 월세만 450만 원씩 들어오는 괜찮은 건물이었어요. 성우야, 이제 내가 관리해라. 엄마는 부산에서 편히 지낼게. 그때는 그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석 달 전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회복하는 동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왔어요. 성훈의 집으로요. 성훈은 디지털 웨이브라는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자랐거든요. 며느리 혜진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스타일엘리트라는 이름으로 옷이랑 액세서리를 파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친정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그때 혜진이의 밝은 미소가 지금도 기억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요. 혜진이는 한숨을 자주 쉬었어요. 표정도 어두워졌고요. 임대 수입은 어때? 요즘 공실이 많아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숫자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분명히 450만 원씩 들어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몸이 아픈 상황이라 깊이 따지지는 않았어요. 성우도 바빠졌어요.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요. 응, 그래, 몸조리 잘해. 예전에는 퇴근하면 제 방에 들러서 안부도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병원비 쓸 일이 있어서 어머님 카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자.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챙겨준다니. 감사해요, 어머님. 꼭 필요한 것만 쓸게요. 그때 혜진이의 목소리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혜진이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오늘 집에 손님이 와요. 방에서 좀 쉬고 계세요.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혜진아, 내가 방해가 되나?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혜진이의 표정은 말과 달랐어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우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 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일하세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서러워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사줬는데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밤 혜진이와 성우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몸이 다 나으면 부산으로 내려가실 거야. 그게 언제예요? 저도 힘들어요. 눈치 보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 짐이구나. 얘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들킬까 봐서요. 20대에 결혼해서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약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학비도 대고 용돈도 주고 집도 사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우야, 네, 엄마, 내가 여기 있는 게 혜진이한테 부담이 되나?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몸 다 나을 때까지 편히 계세요. 성우의 말은 따뜻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거실에도 잘 나가지 않고 식사도 간단히 제 방에서 해결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 혼자 살기는 어려웠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몸만 나으면 부산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버이날 아침이었어요. 성우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면서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성우야, 오늘 어버이날이네. 아, 네.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버이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혜진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간단히 아침을 먹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니 날씨는 참 좋았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혜진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아니, 똑똑이 아니라 탕탕 소리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인사도 없이요.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목소리도 차갑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고 준비했어요. 혜진이가 제 무릎 위에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놓았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게 뭐야? 더마트 상품권이었어요. 5만 원짜리. 요즘 어머님 나갈 일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요. 이걸로 필요한 거 사세요. 말투가 마치 거지한테 동전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혜진아, 이게 참. 그리고요. 혜진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오늘 저희 엄마 오시는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방에서 좀 계셔주세요. 뭐라고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요? 예, 없는 듯이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없는 듯이 계시라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더 이상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 혼자 방에 남겨졌어요.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내려다봤어요. 내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3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샀어요. 아들에게 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우리 딸 큰 목소리였어요. 혜진이의 어머니 경숙 씨가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딸아, 이게 뭐야? 새로 산 거야? 어버이날이라 엄마한테 선물했어요. 거실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효녀네. 이 에어프라이어 비싼 거 아냐? 80만 원짜리예요. 엄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건강검진 쿠폰이에요. 120만 원짜리 종합검진 받으세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5만 원 상품권 하나 툭 던져주고 친정 어머니한테는 200만 원어치 선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우리 딸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경숙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안에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시대서요. 아직도 너희 집에 얹혀 계시는 거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엄마, 조용히 해요. 어머님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뭐 어때? 사실이잖아. 나이 드신 분이 눈치가 정말 없으시네. 경숙 씨는 목소리를 더 크게 했어요. 일부러 저한테 들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같은데 모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텐데. 젊은 부부가 언제까지 모실 건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혜진이가 대답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사돈이 왔으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예의가 없으시네. 엄마,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아픈 게 핑계가 되나? 노인네가 정말 눈치가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가서 따질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몸도 아프고 혼자서는 살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이고, 사돈 여기 계셨어요? 경숙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가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온 줄 알았을 텐데도 나와 보지도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인사드리네요.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뒤에서 혜진이가 당황한 듯 서 있었지만 경숙 씨를 말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괜히 방해될까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혜진이가 방에 있으라고 하기도 했고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애가 어려서 그렇게 말해도 나이 있으신 사돈이 그러시면 안 되죠. 경숙 씨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래도 사돈끼리 인사는 해야지 않아요? 애들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건데 사돈 참 배우신 분이라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소란만 커질 것 같았어요. 경숙 씨는 마치 자기가 이긴 사람처럼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 혼자 방에 남겨졌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거실에서 경숙 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픈 사람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너희 시어머니는 예민하셔서 더 힘들겠다. 그러게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혜진이가 대답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짐일 뿐이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어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 혼자 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버이날에 일어난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삑삑.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무심코 폰을 집어들었어요. 고객님, 국민 체크카드 35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명품 샵. 눈을 다시 봤어요. 350만 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냐? 급하게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어요. 사용, 내역, 화면이 나타났어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치킨킹, 가맹비 450만 원. 오늘 오후 2시. 프리미엄 명품샵 350만 원. 오늘 오후 4시. 총 8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분명히 혜진이가 제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비 쓸 때만 쓰겠다고 했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릴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제 카드였어요. 치킨킹 가맹비라고? 경숙 씨가 치킨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확장하고 싶어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명품 가방 350만 원. 미쳤구나. 정말. 소리가 나와 버렸어요. 어버이날에 저한테는 5만 원 상품권 하나 툭 던져주고 제 돈으로는 800만 원을 썼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우습게 보나? 3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한 푼 한 푼 모아서 건물도 사고 아들에게 증여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까지 뒤척였어요. 아침이 되자 성우와 혜진이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혜진이는 화장을 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혜진아, 네, 어머님, 어제 내 카드 쓴 거 있어? 혜진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화장품을 들고 있던 손 말이에요. 병원비 결제한 거 말씀이세요? 800만 원이나?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게 명품 가방이랑 치킨, 가맹비가 병원비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혜진이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아드릴게요. 급한 일? 내 친정 사업이 급한 일이야?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혜진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 도둑질한 게 부끄럽지 않아? 어머님, 뭐가 어머님이야. 내 돈 훔쳐다가 내 친정에 갖다 바치고. 성우가 급하게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내 카드로 800만 원을 썼어.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이에요. 혜진아?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곧 갚을 생각이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미리 물어봤어야지. 허락도 없이 쓰는 게 도둑질 아니야? 어머님,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조용히 해. 내 돈 도둑질해 놓고. 성우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회사 늦어서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 당장 얘기해야지. 하지만 성우는 혜진이 손을 잡고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저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였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부산에 있는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수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버이날에 일어난 일부터 카드 무단 사용까지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언니가 정말 그랬어요? 엄마 카드로 800만 원을? 응, 여기 은행 내역에 다 나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5만 원짜리 상품권 주고 자기 친정에는 800만 원을 쓰다니. 그것도 허락도 없이 말이야. 엄마, 당장 올라갈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수연아, 괜찮아. 오지 마. 무슨 괜찮아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거 명백한 횡령이라고요. 횡령? 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일이 아니에요. 수연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이번엔 절대 참지 마세요. 새언니가 너무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안 그래야죠. 오빠는 뭐 했어요? 아내가 그런 짓 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글쎄, 모르는 것 같던데 그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아내가 하는 일을 모를 수 있어요? 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성우도 책임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당장 올라갈게요. 이 문제 확실히 정리해야 해요. 수연아,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보다 차가웠어요. 이제 진짜 뭔가 해야겠어. 그런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이 대구로 올라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수연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한결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딸답게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새 잠도 못 잤거든요.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새언니가 너무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안 그래야죠. 수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해요. 엄마, 카드 사용 내역부터 보여주세요. 수연이 노트북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저도 휴대폰을 열어서 은행 앱을 보여줬어요. 여기 있어. 어제 800만 원이 나갔어. 수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거만이 아니에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겼어요. 여기 봐요. 지난달에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화장품 구매 30만 원, 의류 구매 50만 원. 이것들도 새언니가 쓴 것 같은데요. 제 가슴이 또다시 쿵 떨어졌어요. 정말? 예. 결제 시간을 보면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예요. 수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합이 1100만 원이에요. 뭐라고? 1100만 원이라니. 엄마,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써서 눈치 못 채게 한 거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속였구나. 그리고 엄마, 건물 임대료도 이상해요. 임대료? 새언니가
200만 원만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450만 원이 맞아요. 수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제가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해 봤는데 1층 약국이 200만 원, 2층부터 4층까지 원룸들이 각각 70만 원에서 90만 원씩 해요. 그럼 혜진이가 250만 원을 빼돌린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카드 무단 사용에 임대료 빼돌리기까지. 엄마, 더 있어요. 더? 수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서류인데 엄마 이름으로 물리치료비가 청구되어 있어요. 물리치료? 나는 받은 적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새언니가 허위로 청구한 것 같아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보험 사기까지 쳤다고? 예. 이건 더 심각한 범죄예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이런 수법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제 며느리가 할 줄은 몰랐어요.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미나라고 정의법무법인에서 일해요. 변호사까지? 예. 이 정도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수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야, 나 수연이야.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짧은 통화 후에 수연이 돌아와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대요. 집에서 상담해 줄 거예요. 저녁 7시쯤 미나가 왔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변호사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순이 이모님, 안녕하세요. 수연이한테 상황은 들었어요. 고마워요, 미나야. 미나가 수연이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모님, 이 정도면 증여 취소 사유가 충분해요. 정말? 예. 부양 의무 위반이랑 재산 남용이 명백하거든요. 미나가 설명했어요. 카드 무단 사용은 명의도용이나 다름없고 건강보험 허위 청구는 별도의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증여 취소 신청서랑 고소장을 준비해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성우와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저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수연이도 왔네요. 그리고 이분은 미나라고 해요. 변호사예요. 성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혜진이가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카드 무단 사용이랑 건강보험 허위 청구 건으로 상담을 받고 계세요. 건강보험 허위 청구? 성우가 혜진을 쳐다봤어요. 혜진아, 그게 뭐야? 혜진이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미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순이 이모님이 받지도 않은 물리치료비를 청구하신 게 실수예요. 혜진이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성우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내가 1100만 원을 훔쳐 쓰는 걸 몰랐다고? 1100만 원이요? 성우가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오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새언니가 엄마 카드로 쓴 돈이 1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도 250만 원씩 빼돌렸어요. 성우가 혜진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혜진아, 이게 정말이야?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곧 갚으려고 했어요. 곧 갚으려고? 제가 일어섰어요. 몇 년째 그 말만 하고 있어? 어머님, 이제 그만해.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를 바보로 아나? 이렇게까지 속이면서 혜진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미나야, 서류 준비해줘. 네, 이모님. 증여 취소부터 고소장까지 다 해줘. 성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날 밤 수연과 미나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권리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우야, 혜진이랑 시간 내서 나와라. 할 말이 있다. 답장이 금세 왔어요. 엄마, 어디서 만날까요? 동성로, 스타벅스. 오후 3시.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을 낼 시간이 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수연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성우와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특히 혜진이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앉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든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성우와 혜진이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됐어요. 이게 뭐예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 증여 취소 서류야. 혜진이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제발. 그리고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장도 있어. 고소장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너희가 한 일은 명백한 횡령이거든. 수연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미쳤다고? 제 목소리에 차가움이 실렸어요. 미친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너는 정확히 알고 한 거잖아. 어머님, 내가 30년 동안 약사로 일했어. 잘못된 처방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너희가 한 일이 바로 그거야. 내 인생에 잘못된 처방을 한 거지.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전부 제 책임이에요. 책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책임이라고 하니? 서류를 한 장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여 취소 신청서. 혜진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두 번째, 카드 무단 사용 고소장. 성우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세 번째, 건강보험공단 허위 청구 신고서. 혜진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머님,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제가 돋보기를 벗었어요. 약사가 30년 해봤는데 이런 실수는 없어. 이건 계획적인 범죄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어요. 용서?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어버이날에 나한테 5만 원 상품권 던져주고 내 돈으로는 1,100만 원을 쓴 게 용서받을 일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 게 용서받을 일이야? 혜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응.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내가 지키려는 건 돈이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 존엄성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속이 뜨거워졌어요. 너희가 그걸 짓밟았어. 성우가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지 마. 제가 일어섰어요. 몰랐으면 알려고 했어야지. 가족이니까. 혜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기 서명해. 제가 펜을 내밀었어요.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 성우가 물었어요.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시작. 성우가 펜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엄마, 어디 가실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갈 거야. 몸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실제로 괜찮았어요. 마음이 결정되니까 몸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성우가 서명을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혜진이도 울면서 서명했어요. 모든 서류에 서명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제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성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너희도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수연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수연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응, 정말 괜찮아. 그게 진심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부산 해운대 근처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에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산책을 해요. 심장도 완전히 좋아졌어요. 요즘은 젊은 약사들을 위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순희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젊은 약사들이 물어보면 제 경험을 나누어 줘요. 일주일에 2번 그림 수업도 다녀요. 순희 씨, 오늘 그림이 참 밝아졌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밝아졌어요. 성우에게서 가끔 문자가 와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읽기만 하고 답하지는 않아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직은 제 시간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준비됐을 때예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밀려오고 때로는 물러나고 지금의 저는 새로운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69살에 찾은 제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순이가 이제는 순이를 위해 살아요. 그게 제가 내린 마지막 처방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처방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